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환경복지학부 17학번 위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 포트폴리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저의 비전, 저의 직업, VM카드, 미래 나의 명함, 묘비명, 자기 암시문 소감, 111 칭찬 감사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를 5개를 뽑아서 이거를 나이대별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저의 5개 버킷리스트는 세계여행, 건물주, 워킹홀리데이, 스카이다이빙, 개인용 보트입니다. 20대 때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30대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여행을 다니기 위함이라고 할 만큼 세계여행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 계획입니다. 또한 돈을 번 만큼 쓸 때는 쓰는 소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40대 때는 모아왔던 돈으로 고정수익을 얻기 위해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50대에는 개인용 보트를 장만하여 넓은 바다를 누비고 싶습니다. 60대 때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리도 배워서 나를 위한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직업입니다. 저의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인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주택, 사무실, 상가, 건물의 내부 환경을 기능과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먼저 손재능, 공간 시각 능력, 창의력, 관찰력 등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 중에는 저는 능력을 구분으로 해서 되는 방법을 나눠봤는데요. 먼저 손재능에는 CAD, 스케치업,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공간 시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와 스케치, 앤 컬러링 등의 작업으로 머릿속에서 3D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선 공모전 등에 참가하여서 인테리어 디자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분야 대기업의 경우는 시공 위주의 업무를 하게 되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설계, 시공 및 공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의 VM카드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좀 더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설계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실내를 더욱 센스 있게 장식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의 미래 나의 명함입니다. 저는 심플한 것을 좋아하고 대신 배경은 좀 독특하게 표현해가지고 핑크색을 또 좋아하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묘비명입니다. 돌아가는 길엔 웃으면서 가기를 덕분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라는 것인데 저의 무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물론 저를 생각해 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는 슬프지 않고 웃으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했고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의 암시문 소감입니다. 처음으로 저의 암시문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똑부러진다. 두 번째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나는 성공한다입니다. 자기 암시문을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약간 크게 써봤는데요. 이 자기 암시문 소감을 해본 결과 자기 암시문을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서 그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암시문을 통해서 나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일 1 감사 칭찬 소감인데요.
매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에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만큼 나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철학과 1학년 고광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생 설계와 진로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비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편견 없이 들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옳을 것이라는 편협한 시선에 빠지지 않게 늘 조심할 것이다. 내 가치와 어긋나는 것과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며 살지 않으며 당장의 앞에 명예나 이익에 눈 먼 사람보단 미래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쓰기 위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으며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처럼 저는 다른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나 인생에 세계 여행을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런 비전을 작성하는 것보다 저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식을 좀 더 중점으로 하여 비전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직업입니다. 저의 직업은 작가고요.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 제가 무슨 글을 쓸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라는 것이 드라마 스토리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소설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기 때문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에이전시나 출판사 또는 해당 콘텐츠 플랫폼 매체에 투고하여 작품 출판을 하게 되면 작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투고는 작품 소개와 기획서, 원고를 제출하여 매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여 본인들의 매체에서 출간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면 그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출판 계약을 해서 책이 출간되면 예비 저자는 작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했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가 이런 매체에서 출간한 가치가 되고 다른 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만의 이야기를 쓰고 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좋아했던 작품을 다시 읽어보고 왜 그 작품이 재밌었는지, 어떤 점 때문에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것과 좋아하는 소설의 인물의 발전 양상을 분석한다. 그래서 대단하거나 혹은 멋지다고 생각하는 문구를 찾아보고 작가가 왜 그런 문구 단어를 골랐는지 고민해보는 것으로 다른 이들의 작품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M 카드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글을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미래에 작가가 되었을 때 사용하게 될 명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묘비명입니다. 울어도 안 일어나니 울지 말아라 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많이 후회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이미 근데 그런 것을 후회하거나 슬퍼해도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나고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서 연연하는 것보다 현재나 당장 앞에 있는 일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묘비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암시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 나는 스스로가 잘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입니다. 이제 소감으로 매일 3번씩 긍정적인 키워드를 말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좀 줄어든 것 같았고요.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늘어난 기분이 들어서
하루를 좀 더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뭐 이런 거를 해도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무의식이라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 삶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이런 암시문을 통해서 네, 크게 삶의 뭐 전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일 1 칭찬 감사 소감입니다. 그동안 제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에서도 감사할 것이라고 깨달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부분이나 약점보다는 칭찬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면서 타인들을 대하는 시선이나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이나 저의 자신에게도 칭찬이나 격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낯선 편이었는데 이번 활동을 기회로 좀 더 자신이나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칭찬이나 감사가 저의 태도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20학번 강민영입니다.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저의 비전을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기,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잡았는데요. 제가 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은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잡았고, 이렇게 저의 버킷리스트를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그걸 잘 실행해 나가려면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비전은 저렇게 잡았고, 근데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세상이니까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비전은 저런 식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수학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만큼 수학교사가 저의 미래 직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학교육과를 졸업해서 교원 자격증 2급을 취득하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한국사 자격증 심화 3급을 따야 되는데 이는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나 3학년 여름방학쯤에 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보는데 임용고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에는 교육학과 전공 2개를 보고 2차 시험에는 면접과 지도안 작성 그리고 수업 실현 등이 있습니다. 저의 VM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이 본인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저의 미래 명함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 저의 묘비명은 함께 걸어준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묘비명이 마지막으로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고마움을 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자기 암시문을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런 자기 암시문을 작성해 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것도 좋아하고 좀 무기력증이 있는 편인데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일 1 칭찬 감사 소감입니다. 하루가 끝나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더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주변 사람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과 그런 감사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 영문학과 강현주 포트폴리오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기, 외국인 교류 수학생 도우미로 활동하기, 교직이수 성공하기, 어학연수 가기,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어학연수 가기와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영어권 나라에 직접 가서 경험을 하며 영어를 배우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꼭 대학생으로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고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저의 비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인데요. 이 출입국 관리직이란 법무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공항, 항만, 출입국 관리소 등에서 내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 비자 발급,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면접까지 무사히 마치시면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필기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되고 있는 필기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고 행정법 총론, 국제법 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이 선택 과목으로서 이 6과목 중에 2가지를 선택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개편이 들어가는데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출입국 관리직의 경우 행정법 총론과 국제법 개론이 전문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국제법 개론이 필수 과목으로서 총 5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되어 외부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VM 카드에 적힌 비전을 기본으로 저의 미래 명함을 그려보았습니다. 저의 묘비명에는 긴 여행의 끝,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다 라고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자연에서 인간 세상으로 잠깐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묘비명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자기 암시문입니다. 나 강현주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나 강현주는 많은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 강현주는 모든 일을 끈기 있게 잘 해낼 수 있다. 사실 자기 암시문을 하면서 기존에는 저 스스로를 질타하고 저에게 가장 엄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존감이 올라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1 칭찬과 감사 활동인데요. 처음에는 이 활동을 들었을 때 굉장히 거창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 혹은 누군가를 칭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개발학과 20학번 김민아입니다. 인생설계와 진로 포트폴리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비전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갖고 싶은 직업은 관광상품 개발자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인 목표로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 대내외 활동,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여 국제관광본부에서 일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제 VM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관광 상품 개발자가 되어 사람들의 과정을 가득히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의 저의 명함입니다. 여행이 있는 삶을 넘어 삶이 있는 여행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직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묘비명을 작성하였는데요. 나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라고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과분할 정도로 감사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암시문 소감입니다. 나는 발전하고 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성공한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조금 오글거리는 것도 있었는데요. 암시문을 계속 말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겨남을 느꼈습니다. 하루 루틴 중 일부로 자리 잡게 되어 신기한 감정도 들었고요. 하루는 정말 힘든 날이었는데 저녁에 암시문을 외친 후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1일 1 감사 칭찬 소감입니다. 돌아보니 제 주변에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상황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은 지나치게 표현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함께 열심히 달려온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양 과목에서 만난 작은 인연일 순 있지만 앞으로 지나가다 학교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